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급등이 나온 이후에 좀처럼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제가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봤습니다. 이 분봉인데요. 지난 7월 31일 급등이 나온 이후에 차트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주가가 밑으로 처지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은 올라가는데 고점이 내려가는 삼각수렴이 나옵니다. 삼각수렴은 조만간 급등 아니면 급락이 예상되는 바로 그런 패턴입니다. 굉장히 수상한데 왜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걸까요? 뭔가 삼성전자를 누르는 세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 하지만 저점을 받치는다는 건 받치는 세력도 있다는 얘기죠. 균형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이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 급등 아니면 급락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26만원대까지 갔다가 25만원도 깨지고 오늘 간신히 24만원대 왔습니다. 25만원을 돌파해야 26만원 돌파할 것이고 26만원을 돌파해야 30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고점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대신 저점은 그래도 받치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살짝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죠? 안 깨지고 내려갑니다. 분명히 누르는 세력과 받치는 세력이 명확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8월달 벌써 2주가 지나고 2주째 접어들고 있는데 8월달은 제가 보기에는요 굉장히 큰 급락이나 급등 상당히 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여러분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은 매도로 돌아서면서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관도 비슷하죠.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는 통상적으로 세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고가 매도 구간에서 구간 매도 내려가면서 때리거든요. 호가 매도, 시장가 매도. 여기는 지났고요. 호가 매도까지 왔습니다. 밑으로 물량을 청산하고 있습니다. 팔고 있죠. 기관의 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만 사고 있어요. 그러면은 개인의 힘만으로 이거 받치는 걸까? 그렇진 않습니다. 바로 공매도가 있습니다. 지난번 7월 31일에 급등 나왔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공매도 숏 스퀴즈입니다. 강제 상한이 시작이 됐어요. 공매도 세력들은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고가에서 20% 빠지면 공매도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매도가에서 20%가 올라가면 강제 상한이 시작됩니다. 숏 스퀴즈. 주가가 올라갑니다. 20만원대 초입에 때렸던 공매도 세력들 20% 이상 올라가니까 강제 상한이 시작됐습니다. 알고리즘이 알아서 주식을 채워버리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강제 상한 물량이 점점 소진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겠죠? 채울 만큼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지진 않고 있죠. 요 밑에서. 근데 강제 상한이 끝나면 완전히 소진이 되면요. 한 번 정도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요. 수급상에서 외국인 기관 전부 매도입니다. 호가 매도 밑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개인만 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받치는 거는 공매도 숏스퀴즈 강제 상한입니다. 어느 정도 물량을 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한 물량 없어지면 매수 주체가 하나 사라집니다.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내려가고 있죠. 강제 상한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개인만 사고 있어요. 한 번 정도 뺐다 갑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가 진짜 저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렇게 빠지면은 기관 외국인들도 다시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 가격이 어디가 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공매도 숏 스퀴즈가 그래서 여러분 주가를 상당히 왜곡을 시킵니다. 예전에 에코프로가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 급락이 나옵니다. 왜 이런 패턴이 나왔냐면요. 공매도를 어마어마하게 때렸는데 숏 커버를 합니다. 나중에 숏 스퀴즈로 바뀌었어요. 300% 올랐다 급락해버립니다. 시장가로 사는 거거든요. 스퀴즈가 끝나면 강제 상한 물량이 소진되면 당연히 주식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고점이 내려오는 이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수급상으로는 되게 안 좋습니다. 지금 하방 압력이 커지는 거죠. 기관에 여긴 다 매도고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얘는 매도, 기관 매수, 개인 매수. 한 가지 들어오는 거는 공매도 숏 스퀴즈 때문입니다. 강제 상한 물량이 거의 끝나가면 주가는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코프로처럼 여기서 예상치 못한 급락, 이상 하락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제가 보기엔 매수 타점이에요. 이때는 여러분 무조건 들어가셔야 됩니다. 상한 물량 소진되고 기관 외국인이 매수할 때 박 대표가 그래서 대응 전략 방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삼성전자 당연히 큰 물량들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강제 상한 물량이 소진되고 나면 한번 급락 나올 때
그때가 진짜 저점입니다. 박 대표의 대응 전략방, 속보나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신호 드립니다. 문자로 삼성이라고 주시면 카톡이나 텔레그램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방에 들어오시고요. 삼성전자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한 가지만 더 본다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대차 잔고입니다. 대차는 굉장히 빨리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차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죠? 추가적인 공매도는 이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을 정리해 보면 먼저 외국인 기관 완벽한 매도죠. 두 번째,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매도 숏 스퀴즈 강제 상한이 들어오고 있죠. 근데 대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제가 보기엔요, 상방과 하방의 가능성이 한 5대5 정도 아니면 6대4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대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신호죠. 추가적인 하락 압력, 그러니까 차트가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방은 지지되면서 고점은 내려오는, 균형이 깨지면 급등 아니면 급락입니다. 올라가는 건 상관없지만 내려갈 때 여러분 여기서 무조건 사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때가 여러분의 진짜 매수 타점입니다. 엔비디아가 710조 AI 파이낸싱에 들어갔습니다. 월가에서 돈을 마련한다는 얘기인데 결국 엔비디아도 한계에 몰린 것 같습니다. AI 인프라에 투자해야 되는데 돈이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AI 비트 얘기가 나옵니다. 빚으로 투자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주목받는 지표가 하나 있죠. ROI입니다. 투자 비용 대비 순이익입니다. 곱하기 100. 투자는 많이 하는데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엔비디아도 710조나 AI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최근에 HBM 탑재량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면서 역풍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메모리 다이어트 얘기가 나오거든요.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많은 빅테크들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주의를 합니다. 저사양 칩을 쓰기로 해요. 그 중국산 쓴다는 얘기도 나왔죠. 애플에서.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원가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엔비디아의 710조 파이낸싱,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다이어트, 잠재적인 대형 악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AI 인프라가 줄어들겠죠.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이런 리스크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어쨌든 간에 근데 2031년까지는 메모리 최강을 유지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모든 계약은 LTA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장기 계약이요. 롱텀 어그리먼트. 3년치, 5년치 이미 계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설령 AI 비트 때문에 투자가 줄어들더라도 2031년까지는 걱정이 없다는 거죠. 주주환원 200조 얘기 나오죠. 이거 빨리 발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요,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 빨리 발표해야지 주가를 부양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상승 모멘텀은 지금 이거밖에 없거든요. 주주환원. 그리고 공매도 최고치를 찍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AI 비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엔비디아도 돈을 710조나 조달을 해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다이어트, 삼성전자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공매도를 때리고 있습니다. HBM4 2나노 동시 베팅하겠다. AI 슈퍼 사이클을 잡겠다. HBM4는 워낙 잘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 실적에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게 파운드리입니다. 적자가 5조거든요, 이게. 근데 작년부터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엔스로픽, 대형 빅테크의 수주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나노 이것 때문에 수주가 터지면서, 그리고 브로드콤 2천억 달러 규모 협력, 파운드리 날개를 단다. 이게 여러분 300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흑자전환 얘기가 나옵니다. 적자가 5조였는데 빠르면 3분기, 4분기에 늦어도 흑자전환 어마어마하죠. 원래 적자했던 기업이 흑자가 되잖아요. 주식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바닥이라 보고 세게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마지막 남은 모멘텀, 바로 M&A입니다. 얼마 전까지 삼성전자는 헬스케어, 전장산업, 공조기기 소소하게 했었죠. 이번에는 반도체 관련 빅딜이고 사이즈가 수십조입니다. 이 내용은요, 제가 100% 확정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텔레그램방과 카톡방에서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인수를 노리는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삼성전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엔비디아의 710조 파이낸싱, 이 굉장히 위험하죠. 결국 빚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메모리 반도체 다이어트.
삼성 하이닉스가 가장 큰 충격을 받습니다. 세 번째, 근데 LTA가 많기 때문에 2031년까지는 계약이 다 돼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공매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거. 그리고 HBM4와 2나노. 삼성전자 그래서 파운드리의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삼성전자의 대형 재료, 바로 M&A입니다. 반도체 관련.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엔비디아가 이게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710조나 조달해요. 월가에서. 두 번째,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들, 메모리 반도체 다이어트 줄이겠다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거. 세 번째, 파운드리 흑자 전환. 삼성전자의 메모리 말고 파운드리 부분에서 오히려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M&A 가능성. 3번과 4번이 하반기에 삼성전자 2026년 하반기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일단 일봉을 보시면은요. 트리플 데드 크로스죠. 한 방에 다 빼버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빼면 한 방에 올라오기 힘든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평선들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고 있죠.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모입니다. 수렴한 이평선, 그 다음은 급등 아니면 급락입니다. 뭐 아니면 돕니다. 진짜 8월달 급등 급락이 예상돼요. 주봉봐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예리하게 올랐습니다. 20만원대 딱 한 번 흔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매물대가 10만원대 이상에서 꾸준히 쌓여있다는 얘기입니다. 털리지 않고. 이번에 확실하게 털렸죠. 물량 털고 다시 갑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밑에 꼬리 달았죠, 여기. 이 아래 꼬리 있지 않습니까? 윗꼬리나 아래 꼬리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윗꼬리는 이 상단 테스트합니다. 아래 꼬리도 하단을 테스트해요. 절대로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차트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누군가 급하게 매집했다는 거고 누군가 급하게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8월 달에 이 하단 꼬리 테스트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월봉이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매집했습니다. 한 6년 됐죠. 모든 주식은 동일한 원칙이 있는데 매집하는 기간 길어지면 수익은 정비례해서 갑니다. 6년 매집해서 몇 배 올랐습니까? 이거 주식 6배, 7배 정도 올랐나요? 삼성전자가 7월달 급락 이후 7월 31일부터 시도가 나옵니다. 어떤 시도? 반등 시도. 근데 여의치 않죠. 계속 고점이 내려갑니다. 저점은 지지되긴 하는데 고점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 누군가 내리 누른다는 얘기입니다. 강하게. 이거는 받친다는 얘기죠. 누가 누르는 걸까요? 사실 외국인 기관은 매도입니다. 얘네들은 매도예요. 지금 사는 거는 본격적으로 사는 건 개인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바로 공매도 때문입니다. 숏 스퀴즈, 강제 상한 때문에 주가를 받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한 물량이 소진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균형이 깨지면서 밑으로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역으로 다시 올릴 수도 있습니다. 8월 달은 변동성 장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제가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 관련 대응방. 문자로 삼성이라 보내시면 매매 신호 드립니다. 수급, 차트, 이슈, 매매 신호. 카톡방이랑 텔레그램방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분명히 문자를 드렸는데 문자를 못 받았다는 분이 꽤 계시거든요. 그거는 핸드폰에 알람 스팸 문자 걸린 거니까 해지하고 다시 보내시면 됩니다. 링크 2개 드릴 테니까 삼성이라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40% 정도 빠졌죠. 종목 이럴 때 찾아야 됩니다. 남들이 안 좋다고 할 때 찾아야 돼요. 조건식입니다. 박 대표가 검색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PB나 펀드 매니저도 쓰던 건데요. 세력주 검색기. 세 가지 정도 분류가 됐는데 첫 번째 이 조건식들 보이시죠? 시초가 매매 9시 5분 이후입니다. 그 다음에 장중 단타 9시 20분부터 2시 반. 마지막에 중요한데요. 중장기 세력주입니다. 이거는 장 끝나고 검색이 되는 종목입니다. 사실 지금 이걸 노리셔야 돼요.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반기에 여기서 검색했던 종목이 삼성전기하고 대한광통신입니다. 바로 그런 스타일의 대박주. 배너 있는 번호로 검색이라고 보내시면 검색기랑 가이드까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하고 검색해서 시초가에 사면 되겠죠. 다음날 단타만 치지 마시고 중장기 세력주 노리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검색이라 보내시면 가이드랑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박 대표가 삼성전자 개별 리포트도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필드 출신이기 때문에 개인 고객도 상대도 많이 해봤고 법인도 상대해봤습니다. PB 펀드 매니저 하면서 애널리스트 출신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아주 쉬운 말로 편하게 삼성전자 하락과 상승 요인 타점까지 분석해놨습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삼성하고 알로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하이닉스 있으니까 하이알을 보내시면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개별 대응 전략 리포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종목 회의 매주 여의도에서 금요일마다 회의를 합니다. 저희가 사모펀드 매니저나 마스터 PB,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직원들, 돌아온 외국인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서 뭘 사고 있을까요? 최근에 2차 전지나 바이오, 소부장 종목이 올라옵니다. 차세대 외국인의 매집주, 주도주가 될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가? 리포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자로 주도주라 보내시면 박 대표가 리포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관련 박 대표의 대응 전략. 먼저 링크 타고 들어오시는 카톡과 텔레그램 삼성이라 보내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카톡과 텔레그램 링크에서 삼성전자의 M&A 대상 기업명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 세력주 검색, 그리고 아울러서 삼성전자 개별 리포트 삼성R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핵심 매집주, 주도주 이렇게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이메일 주소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여러분 배너 있는 번호로 삼성 보내셔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고요. 카톡과 텔레그램 그리고 여러분이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번거롭지 않게 한 번에 검색기랑 가이드,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개별 리포트, 마지막에 외국인의 주도주 리포트를 한꺼번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 잘 하시고요. 수익 잘 내시라고, 그리고 새로운 종목 풀베팅 들어가시라고 보내드립니다. 엔비디아, 천하의 엔비디아도 돈이 없어서 조달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골드만삭스, 블랙홀, 블랙스톤이 다 들어갑니다. 순환금융이라죠. 서로 돌려막기 합니다. 지금 710조라는 돈을 당연히 AI 인프라에 투자할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다행이긴 한데 문제는 엔비디아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여기 밑에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신용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천하의 엔비디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메타가 폭락했죠. 오라클도 폭락했습니다. 다 뭐 때문입니까? AI B2 때문입니다. 근데 710조를 또 조달합니다. 결국 빚이죠. 위험이 커집니다. 신용 위험이. AI B2 결국은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블이 터지는 거죠. 이 리스크가 잠재됐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HBM 탑재량 축소를 검토합니다. 저사양 칩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애플이 중국산을 쓰겠다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의 메모리가 금값입니다. HBM, DRAM, 낸드.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의 역설이라고 보시면 되죠.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LTA로 계약을 하긴 했는데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710조 월가에서 파이낸싱하고, 두 번째 이제 HBM 탑재량까지 줄이고 저사양 칩을 쓰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삼성전자한테 어마어마한 악재입니다.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엔비디아 비롯한 빅테크들이 투자를 많이 하겠다. 투자가 줄어들면 박살이 납니다. 7월달 장이 급락한 건 여러분 순전히 수급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ETF 고버스 고평가 얘기 나오면서 빠졌죠. 그러면 8월달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게 실제로 엔비디아가 탑재량을 축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하고 펀더멘탈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수급 때문에 빠지는 것보다 실적이나 펀더멘탈 때문에 빠지는 거는요 어마어마하게 더 강하게 빠집니다. 그나마 2031년까지 최강을 유지할 것이다. 단연 계약 LTA가 많기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이 메모리 다이어트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거 다른 빅테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가 부담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터집니다. 그래서 710조 파이낸싱, 두 번째 메모리 다이어트, 악재가 터지면, 그리고 상한 물량이 소진되면 삼성전자가 급락이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엔요, 삼전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지지가 되긴 하죠. 고점은 내려옵니다. 삼각 수렴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외국인 기관들은 전부 다 매도고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을 바치는 숏스키즈, 강제 상한, 점점 물량이 소진되죠. 그러니까 내려갑니다. 근데 710조 파이낸싱과 메모리 다이어트 악재가 진짜로 터지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급락이 나왔다 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저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때는 무조건 매셔야 돼요. 악재가 더 노출이 되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미리 방에 들어오셔서 방에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카톡과 텔레그램 링크. 삼성 보내시면 2개 링크 드리고요. 특히 M&A 기업 공유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검색기,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개별 리포트, 마지막으로 외국인 주도주 리포트를 한꺼번에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미리 들어오셔서요,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하시고, 그 다음에 과연 하반기에 파운드리가 흑자가 되겠느냐,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노리는 M&A 기업이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가장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될 이슈들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